안녕하세요, 최다은 변호사입니다. 제가 최근에 깜짝 놀란 일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수사관이 조사하듯이 칼극도 하고 모의 법정처럼 피고인석 여기 서세요 이러면서 그런 걸 연습을 하고 간다는 거예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게 과연 도움이 될까? 전 도움이 하나도 안 될 것 같은데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자,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그렇게 어떡해요, 잘 될 거예요, 오해겠죠 이렇게 제가 따뜻한 말을 하는 스타일은 아니잖아요. 따박따박 뭔가 잘못된 부분은 잘못된 부분이라고 딱딱 짚고 약간 이런 스타일이에요. 전 전형적인 진짜 형사사건에 최적화된 변호사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멘탈이 안 좋을 때 물론 위로도 하고 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AI가 아니니까 일단 첫 상담을 할 때 우리 의뢰인의 태도나 건에 대한 인식이나 혹은 본인의,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변호를 하니까, 그리고 핑계를 대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쭉 스캐닝을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면 검찰 수사관 못지않게 제가 파고들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 게 연습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사건을 딱 수임하러 왔을 때 어떤 분이 무슨 장난치듯이 얘기를 해. 얘기하면서 제가 그날 그래서 만진 거였거든요 이러면서 막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면 제가 정말 쎄한 표정으로 재밌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경우도 있어요. 좀 장난치십니까? 추행을 한 얘기를 하는데 재밌으세요? 라고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러면 그분이 딱 조심하시죠. 자, 기분 나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그런 태도로 조사를 받으러 가시면 아마 굉장히 안 좋은 평가를 받으실 겁니다 라고 제가 딱 짚어드리죠. 그러면 조금 상담하시는 분의 태도가 좀 바뀌긴 해요. 여튼 제가 막 그렇게 껄렁대면서 막 얘기하는 걸 막 들어야 되는 사람은 아니니까. 검찰 수사관이 어떻게 볼 것이냐, 경찰 수사관이 어떻게 볼 것이냐, 자, 검사가 당신을 어떻게 볼 것이냐, 당신이 말하는 말이 앞뒤가 안 맞다, 혹은 그런 얘기를 할 거면 안 하는 게 낫겠다, 이런 거를 딱딱 짚어드립니다. 장난이 아니잖아요. 저를 만나러 온 거는 본인의 일생일대에 지금 중대한 일이 발생을 해가지고 지금 심각한 상황에서 왔는데 장난치듯이 얘기를 한다거나 무조건 본인 듣고 싶은 얘기 죄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억울하시겠네요 라는 말을, 저는 그런 걸 해주는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정말 수학 문제 풀듯이 따박따박 말씀을 드린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식으로 서로 얘기를 하면서 당시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정리를 하거나, 그때는 그런 표현 쓰지 마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 잘 드리는 말씀인데 기억이 안 납니다 막 이래요. 자, 그러면 제가 얘기를 하죠. 자, 청문회를 본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자, 어떤 장관 후보자가 나와서 청문회를 하는데 위장전입 했어요 안 했어요? 라고 누가 물었는데 기억이 안 납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럼 선생님이 그 얘기를 들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그래, 바쁘니까 기억이 안 날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하실래요? 아니면 저거 위장전입 했는데 안 했다라고 이게 인정하고 싶지 않으니까 안 했다라고 거짓말하긴 좀 그렇고 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대충 둘러대는구만, 했구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어요? 하면 다 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기억이 안 납니다라고 말한다고 생각을 하잖아. 남은 그렇게 보면서 왜 본인은 아닐 거라고 생각하냐고. 자,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를 예를 들면서, 기억이 안 난다는 말은 그런 일이 없었다라는 얘기가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 일이 있었는데 나 기억하고 싶지 않아 라고 말하고 싶지 않아 라고 해석될 여지가 더 많지. 그러니까 안 했으면 명확히 안 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기억이 안 나잖아? 그럼 진짜 기억이 안 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 말은 굉장히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자, 이런 거를 말씀을 드리죠. 그리고 무의식 중에 본인이 한 말이 있어요. 예를 들자면은, 아니 그러면은 사귈 때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작년 6월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 그래요? 있었는데 오해를 한 거예요? 아니면 그런 일이 아예 없었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땐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 아니면 뭔가 본인이 얘기를 하면서 뉘앙스가 조금 이렇게 탁 잡아챌 만한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사람은 누구나 본인이 우려되는 부분에 대해서 숨기기 위해서 자꾸 그 얘기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런 게 들키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심리가 언행으로 표출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굉장히 즉흥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사실 컨트롤이 잘 안 되는데, 쭉 본인이 하는 얘기를 상담을 하면서 듣고, 근데 아까 이런 말씀을 하셨던 부분이 굉장히 본인에게 불리해 보인다, 그 얘기는 신중하게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점을 제가 짚어드립니다. 자, 그 정도로 하고 가서 조사에 가는 게 저는 맞다라고 봐요. 자, 어떤 케이스가 있었는지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어떤 의뢰인과 제가 이런 식으로 문답, 저도 사건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니까, 간혹 의뢰인들은 죄가 되는지 죄가 안 된다고 잘못 생각을 해서 우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듣고 그거 죄가 맞아요, 자, 그러니까 인정하시는 게 좋겠어요 라고 한다든지, 이 사람이 오해를 해서 무죄를 주장하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그런 일이 없었던 건지, 아니면 정말 법적으로 그런 일이 있었으나 죄가 안 되는지는
쭉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확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도 본인이 사실관계가 한번 정리가 되고, 아, 변호사님이 어떤 거를 궁금해하는 걸 보니 저런 내용이 중요하구나라는 걸 서로 이해를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심지어 어떤 경우는 제가 정말 조사하는 사람이고 상대방이 피의자인 것처럼, 그러면 이때 안 했으면 이때 했다는 거예요? 그때 피해자가 뭐라고 했어요? 뭐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뭐라는 취지, 그런 취지로 얘기를 했대. 자기는 어떻다는 식으로 설명을 한 거예요. 자, 해석을 하지 마시고 정확히 그때 피해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제가 이런 식으로 물어보거든요. 자, 쌍따옴표로 말씀을 해주세요. 그때 피해자가 정확히 어떤 말을 했어요? 해석을 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러쿵 저러쿵 설명을 저한테 하지 마시고 당시 상황을 그대로 저한테 그림 그리듯이 설명을 해주세요 라는 식으로 제가 얘기를 할 때가 있다고. 자, 그런 식으로 몇 번 문답이 오고 갔고 굉장히 크리티컬한 부분에 대해서 짚으면서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수사관은 여기서 이거를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이거에 대해서는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얘기를 한 적이 있어. 그렇게 하고 나서 경찰 조사를 딱 같이 들어갔어요, 저랑. 그랬더니 마치 우리가 무슨 모의 면접을 봤던 것처럼 제가 짚었던 내용을 그대로 수사관이 짚었고, 이 사람이 대답하는 거에 반대 질문이 제가 했던 것과 거의 똑같았어요. 그러니까 쪽집게 과외 선생님 수준으로 내가 질문했던 게 거의 나왔고, 그 사람은 제가 어떤 식으로 대답하는 게 좋겠다, 어떤 표현은 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거에 취지대로 대답을 굉장히 잘했고, 그래서 결과가 굉장히 좋게 나왔던 그런 케이스 있었어요. 자, 근데 이런 게 잘못 생각이 되면 모의로 연습을 해야 되겠다. 변호사님이 이제 수사관이라고 생각하고 저를 수사해 주세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뭐냐면,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굳이 따진다면 모의법정은 조금 도움이 될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법원 단계로 넘어갔을 때는 검사의 패를 다 알고 있어요. 자, 수사기관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고 어떤 걸 제시할지에 대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모의법정에서 할 수 있는 거라 한다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변수가 별로 없어요. 자, 그러니까 그거는 예측 가능해서 우리가 굳이 필요하다면, 자, 피고인석에 한번 서보고 싶어요. 판사님이 서 계실 때 어떤 느낌일지 한번 느껴보고 싶어요. 느낌 완전 달라요. 저도 모의법정 해보고 다 해봤잖아요. 그 중압감이 완전 다릅니다. 그건 경험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거고요. 차라리 그 압박감에 억눌려서 차라리 눈물을 흘리는 게 본인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야, 연습을 했더니 아무래도 연습을 한번 하고 갔더니 좀 덜 긴장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법정에 가면 피고인한테 질문 잘 안 해요. 피고인 신문이 있으면 그 신문 내용에 대해서 연습하는 거는 좀 의미가 있겠지만, 여튼 법원은 그럴 수 있다. 근데 법원도 나는 별로 필요하다는 생각은 안 한다 는 거고. 자, 수사 단계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자, 제가 뭐라 그랬어요? 재판 단계에 가면 검사의 패를 다 볼 수 있다라고 했잖아. 어떤 증거가 제시가 됐고, 자, 어떤 증거가 제출이 됐고, CCTV가 있는지 없는지, 당시 피해자가 어떤 표현을 썼는지, 어떤 표현을 쌍따옴표로 했는지를 우린 다 볼 수 있단 말이야. 자, 근데 수사 단계에서는 뭐야? 못 봐요. 수사 단계에선 전혀 볼 수가 없습니다. CCTV가 있는지 없는지 첫 경찰 조사 전에 알 수 없어요. 수사관이 확보를 했는지 안 했는지. 자, 피해자가 내가 어깨를 터치했는데 가슴을 만졌다고 했는지 엉덩이를 만졌다고 했는지도 몰라요.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니 우리는 모든 상황에 대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마치 암기를 하듯이, 자, 오늘 우리가 조사한 내용을 제가 녹음해서 드렸으니까 녹음 파일 한번 들으시면서 철저히 암기를 하고 경찰 조사에 같이 임합시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무슨 연기 지도를 하듯이 만약에 갔다. 그러면 나는 열심히 외웠어. 이런 질문이요. 이렇게 해야지. 예상치 못한 질문이 나오면 어떡하시려고요? 저는 경찰 조사를 제가 동행을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찰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저 너무너무 잘 알고 있어요. 수사관이 물어봅니다. 그러면 그때 술에 취해가지고 피해자가 휘청거리거나 하지 않았나요? 아닙니다! 술에 하나도 안 취했었고 두 발로 멀쩡하게 걸어갔습니다. 옆에서 제가 듣고 있죠. 수사관이 저 질문을 왜 할까? 그럼 수사관이 그래요? 그러면 혹시 부축하거나 하지 않았나요? 부축이라니, 내 멀쩡하게 걸어가는 걸 봤는데 느낌이 옵니다. CCTV 있구나. 그러니까 피해자가 당시 술에 만취하지 않았고 부축을 하거나 뭔가 어깨 동무를 하거나 이런 행위가 전혀 없었다는 말씀이지요? 라고 다시 물어봐, 수사관이. 그러면 그런 일 없었다고 제가 몇 번을 말합니까? 라고 피의자가 얘기를 하면 제가 수사를 중단시킵니다. 수사관님, 잠시 쉬어도 되겠습니까? 수사관님, 담배 한 대 피고 오시고 저희도 저 의뢰인이랑 저 물 한 잔만 먹고 오겠습니다. 라고 하면 수사관님이 네, 알겠습니다. 잠시 쉬시죠. 라고 하면서 뭔가 준비를 합니다. 그러면 저는 딱 같은 질문 사실 확인을 여러 차례 하는 수사관의 질문을 들으면 바로 CCTV가 있고, 그 CCTV에는 어떤 게 찍혀있어? 여자가 휘청휘청 거리는데 남자가 부축을 하는 장면이 찍혀있겠구나 라는 점을 딱 알죠. 하지만 의뢰인은 모릅니다. 그러니까 휴게실로 불러와서
CCTV가 있습니다. 라고 제가 얘기를 하죠. 그러면은 아닙니다 변호사님, 그때 CCTV가 있을 수가 없고 저는 그런 장면을 연출한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 게 찍혔을 리가 없습니다. 라고 막 계속 얘기해. 그럼 제가 진정하시고요. 있어요 CCTV? 자, 가면은요 수사관님이 CCTV 보여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진술 번복하는 거 되니까 본인이 기억이 정확하지 않으면 제가 뭐라 그랬어요?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일단은 얘기를 한 다음에 보고 인정을 하는 게 낫지. CCTV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없었으면 좋겠어가지고 막 그런 적 없습니다라고 우기시면은 본인 진술 번복되는 거고 인상만 더 안 좋아지는 거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뭐 처벌 더 세게 받을 수 있겠지. 그런 불리한 상황을 스스로 만들게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분명히 지금 들어가면 CCTV 보여줄 거예요. 진술의 수위를 좀 낮추세요 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들어가죠. 자, 그러면 수사관님이 모니터를 이렇게 돌리시면서 자, 제가 이거 영상을 한번 볼게요. 자, 이럽니다. 경찰 조사에서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제가 느끼기에 저처럼 수사를 많이 참여해보고 수사 단계에서 굉장히 융통성 있게 그 수사관이 불쾌하지 않게끔 그 상황에서 그 수사를 잘 받을 수 있게 조율하는 변호사와 동석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어떤 부분이 있냐? 수사관님들이 굉장히 민감합니다. 변호사가 동석을 했고 변호사가 중간에서 뭔가 입대기 시작한다? 그러면 나가라고 한단 말이에요. 방해한다고. 자, 그렇게 하지 않고 수사관도 저가 옆에 있는 게 좋고 우리 의뢰인도 제가 옆에 있는 게 좋게끔 조율을 하면서 여태까지 수사를 잘 해왔어요. 자, 그게 어떤 거냐면 이런 거지. 수사관이 물어보는 건 A야. 근데 자꾸 우리 의뢰인이 A 다시 혹은 B를 얘기를 해. 자, 그런 경우에 수사관님 죄송합니다. 저희 의뢰인이 지금 질문의 취지를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제가 한 번만 좀 개입을 해도 되겠습니까? 그럼 하십시오. 경찰도 수사 길어지는 거 싫어하거든. 자, 그러면 지금 수사관님이 저 질문을 한 이유는 어떤 사실을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그러니까 그 사실에 대해서 얘기를 하세요 라고 제가 정리를 해줘요. 자, 그러면 그거는 이랬고요. 다시 설명을 해줍니다. 자, 그럼 수사관님이 정확하게 다시 깔끔하게 정리를 하지. 중언부언하는 거 다 받아치고 있지 않아도 되니까 딱 그렇게 되고, 그 다음에 또 우리 의뢰인이 이상한 얘기를 하거나 뭔가 물어보지도 않은 얘기를 갑자기 해.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수사관님 죄송한데 저희 의뢰인의 지금 이 진술 취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식으로 한번 정리를 한다거나, 아니면 아까 같은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뭔가 CCTV가 나올 것 같은데 전혀 우리 의뢰인 진술과 다른 내용이 나왔어. 그럼 이제 우리 의뢰인과 내 입장에서는 사고거든. 자, 그렇게 되면 그 상황에서 부드럽게 잠시 조사 중단을 하고 의뢰인한테 설명을 하고 계속 그렇게 격양되게 진술하지 마시라고. 분명히 CCTV가 있고 증거가 있기 때문에 수사관이 재차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진술을 조심하시는 게 좋겠다. 혹은 그런 애매한 표현을 하시면 수사관님께서 오해를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을 좀 정정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식으로 제가 개입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런 게 진짜 중요한 거지. 모의 테스트를 해? 모의 테스트하고 경찰 조사 제대로 몇 번 출석해보지도 않은 1, 2년 차 변호사 쫓아가가지고 옆에서 멍하니 이제 사고 터지면은 수습도 못하고 이러는 거 전혀 중요하지 않고 전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방심할 수 있어요.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의자들이 얘기하는 진술이 100% 팩트와 맞아떨어진다면 그런 모의 조사가 의미가 있습니다. 하지만 피의자들 기억도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피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본인에게 유리한 식으로 기억이 재편집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으면서 어떤 증거가 나올지 모르고 어떤 증거가 있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말만 듣고 수사 단계에서 우리가 대비를 한다? 철저하게 대비를 한다라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고요. 심지어 연차가 저보다 높은 선배 변호사들이랑 이 얘기를 하니까 그 변호사가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변호사 입장에서 굉장히 시간 낭비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변호사가 시간 낭비해? 그럼 뭐야? 결국은 피의자들 비용 낭비죠? 그거 다 변호사 의뢰인한테 돈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변호사가 법을 검토하고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의견서를 작성할지 연구를 해도 시원찮은데 연기자냐? 연기자냐고. 그거를 하고 앉아있으니 결국은 변호사가 사건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는 변호사가 그런 수사관 역할을 하는지도 전 잘 모르겠고, 결국은 서로 시간 낭비하고 돈 낭비하고 비용 낭비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라도 이런 형사사건을 잘 모른다면 그래도 처음 서는 자리고 잘 모르니까 그래도 안 하는 것보단 낫지 않아? 아니, 변호사님도 대학 가기 전에 면접 보기 전에 모의 면접 같은 거 보지 않았어요? 모의 논술도 봤고요. 모의 면접도 봤어요. 근데 형사사건은 전혀 달라요. 그럼 제가 한 가지 물어볼게요. 모의 면접이나 논술을 봤어? 근데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질문이 나왔을 때 나 대답할 수 있나요? 못합니다. 여튼 그 순간에 자, 형사사건의 중요한 건 뭐예요? 내가 모의 면접이나 모의 논술을 볼 때 그때는 나 혼자 쳐야 되지만
조사는 변호인과 동석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옆에서 힌트를 줄 수 있다고. 자, 그러면 물론 힌트라고 말하기 조금 부적절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러면 그거를 이용하는 게 최선인 거지. 무슨 질문이 나올지도 모르는데 그걸 준비하고 가겠다? 그런 잘못된 생각은 애초에 버리시는 게 낫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거에 관해서 궁금하시다면 나중에 상담하시면서 충분히 느낄 수 있게 제가 그 케이스에선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으니까 그거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연락을 주시면 또 적절한 상담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